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가족의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겨울철, 겨울 추위에 대비하는데 이 좋은 음식을 먹는 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자, 이번에 우리 가족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겨울 추위도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따뜻한 요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마음까지 따뜻해질 텐데요.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맛깔난 음식으로 푸짐하게 이맘때 먹으면 더욱 좋은 레시피로 언제나 최고의 요리를 선사하는 주인공 요리연구가 김하진. 네, 1월 달에는 한겨울이잖아요. 가족들이 외출을 하거나 직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 버섯전골이라든가 냄비 우동, 국물 요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들을 활용해서요,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치 있는 입담과 맛깔난 레시피로 사랑받는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음식을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요리도 물론 맛있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요리지만 선생님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훈훈해집니다. 네. 제가 체격이 나가서 그런가요? 자, 선생님 오늘 또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요, 쇠고기 버섯전골을 준비했어요. 네. 요새 한겨울에 너무 추워요. 맞아요. 예. 이 추울 때 아주 뜨끈뜨끈하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자, 소고기 버섯 전골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고소한 소고기와 쫄깃한 버섯의 환상적인 만남. 맛 좋은 버섯을 아낌없이 넣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시원 개운한 국물이 일품인 소고기 버섯 전골. 재료 살펴볼까요? 소고기 버섯 전골 재료는 양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미나리, 양파, 실파, 소고기, 불린 당면, 두부, 간장, 깨소금, 다진 마늘, 후춧가루, 다진 대파, 설탕, 참기름. 밑국물 재료는 청양고추, 깻잎, 마늘, 편선 생강, 무, 멸치, 다시마, 통후추, 국간장, 소금, 다진 마늘, 후춧가루. 양념장 재료는 간장, 설탕, 연겨자, 물, 식초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버섯 전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소고기 버섯 전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버섯 전골을 하기 전에 먼저 육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제가 육수 재료를 이렇게 칼뚜껑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다 육수 재료예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마른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른 팬에다가 먼저 넣는 게 뭐냐면 멸치를 넣어주세요. 멸치가 들어갑니다. 멸치를 넣고 이렇게 볶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멸치를 넣고 볶아서 국물을 내게 되면 국물 맛이 굉장히 그러니까 구수하다는 거. 구수해지는 거죠? 네, 구수해져요. 근데 이때 볶을 때 설 볶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갈색. 네, 그 브라운 톤이 나오게끔 볶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고서 준비를 하고요. 충분히 멸치가 이렇게 볶아졌으면 이렇게 분량의 물 12컵을 제가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서.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좋거든요. 자, 끓어오르면 다시 한번 쉬었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뭐냐면 다시마. 네, 한국 사람은 음식할 때 다시마를 푹푹 끓여야 맛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통후추도 넣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통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민 생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게 되면 요새 한겨울에 육수 내는데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 육수를 내는데 요 두 재료는 저는 좀 특이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좀 많이 넣어요. 네. 왜냐하면 버섯 전골에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칼칼한 맛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넣어주시고 이 깻잎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그 깻잎의 향, 그 냄새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깻잎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놔두고요. 네. 자, 일단 뭐 국물을 진짜 잘 만들어야 전골은 또 실패 확률이 적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전골에다가 깻잎을 집어넣게 되면 깻잎의 향이 이렇게 탁 풍기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더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두부를 집어넣을 건데요. 보통 우리가 두부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두부가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부서지게 되면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 보기가 안 좋죠. 네, 먹다 보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부를 손가락 굵기 모양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손가락 굵기 모양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앞뒤로 지져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두부를 기름에다 이렇게 지져내서 물에다 한번 씻게 되면은 왜 유부라는 거 아시죠? 알죠. 네, 그거는 두부를 기름에다 튀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지게 되면 유부 같은 맛은 아니지만 맛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좀 단단해지면서 맛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이제 두부예요. 두부를 하는데 보통 두부는 이렇게 찌개용보다는 이렇게 왜 부침용 있잖아요. 그런 단단한 두부를 활용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만두 속에 넣는 두부 단단한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하는데 두부를 지질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두부가 빨리 노릇노릇하게 안 돼요. 그렇군요. 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고요. 여기 또 선생님의 두부를 전골에서 더 맛있게 먹는 노하우시네요. 보통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네네. 왜냐하면 요새 주부님들도 각종 뭐 인터넷에다 또 많이 이렇게 찾아서들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 최고 요리 비결 즐겨보시는 분들은 요리 잘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버섯을. 자, 버섯. 이 사실 저는 요새 그 버섯에 푹 빠졌어요. 이거 뭐 그냥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정말 다양하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느타리 버섯이에요. 느타리 버섯을 구입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잿빛색이 나는 게 좋고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이렇게 꼭 짜주시는 게 버섯을 으쳐지지 않게 이렇게 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찢어보실래요? 이렇게 쪽쪽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피부염을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이렇게 저하를 시켜주니까 굉장히 좋죠. 버섯들이 되게 그런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타리 버섯은 잿빛색이 나오는 거를 사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쭉 찢어서. 두부 한 번만 볼까요? 두부, 지금 지지직 끓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노릇노릇하게 지져지고 있잖아요. 하나 집어먹고 싶은 색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좀 살짝만 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래도 노릇노릇한 색이 나을 때까지 하네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끓였을 때 부서지지 않아서 좋거든요. 저는 김치찌개 끓일 때에도 두부를 지져서 넣어요. 그래요? 부서지는 게 싫어서. 사실 그 딱 떴을 때 두부가 모양 그대로 확 올라와야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깻잎 한 번만 줘보실래요? 깻잎. 자, 여기 한번 육수 끓이는 냄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맛이 이렇게 충분히 나왔다고 했을 때 이때 깻잎 넣어주세요. 저는 깻잎으로 국물 내는 거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때 깻잎을 넣게 되면은 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벌써 깻잎의 향이 확 올라오죠. 이때 살짝만 이제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깻잎을 뺀 재료들을 충분히 넣고 푹 끓였을 때 깻잎을 넣고 한 스푼 끓어오르면 불을 꺼서
이제 그 향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국물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조금 한 번만 더 놔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양송이. 다시 제가 칼도마 있는 데로 왔거든요. 네.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양송이는 네. 단단한 게 좋은 거고요. 가시 피지 않은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기둥은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썰어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때 좀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좀 생각보다 좀 큼직큼직하게 네. 이렇게 쏘시네요. 왜냐하면 양송이는 익으면 수분이 쫙 빠져요. 네.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양송이는 마른 거를 못 먹고 생으로 먹죠. 그래서 이게 양송이는 네. 서양에서 먹는 송이라 그래갖고 양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양송이 썰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부 한 번만 볼까요? 두부, 예. 네, 두부가 지금 다 지져졌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저 물 좀 한번 줘보실래요? 자, 찬물에. 네. 네. 자, 이렇게 네.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지져졌으면요. 네. 제가 이거를 물에다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양념장 찍어서 드실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조림이나 네. 찌개나 전골 같은 데다 넣을 때는 네, 이렇게 물에다 한번 씻는 게 좋아요. 오.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받쳐서 준비해 주고요. 자, 물을 좀 네. 빼놓고요. 그리고 여기 한 번만 육수 한 번만 다시 봐주실래요? 육수로 한번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깻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하거든요, 색깔이. 네. 그렇게 됐을 때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 꺼주게 되면 요게 육수가 거의 7컵 정도가 되면 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걸 끓여서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자, 요 육수를 이용해서 네. 오늘 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재료들 또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